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책 50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서울에 한파가 왔을 때 한강에서 얼음이 어는데요. 옛날에는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을 채빙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결빙된 한강에서 얼음을 채빙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한강에서 얼음을 채빙하는 모습입니다. 채빙이라는 것은 얼음을 떠내는 것을 말합니다. 1954년 1월 한강에서 얼음을 채빙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얼음을 채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59년 2월 15일 채빙한 얼음을 운반하기 위해 달구지에 싣고 가는 모습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 태풍이 가져오는 좋은 점, 우리나라의 지진,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를 말합니다. 사진은 2018년 2월 6일 잠실 롯데타워 근처 모습입니다. 정말 뿌옇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왜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즉 인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인공적인 발생, 즉 자연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와 황사의 비슷한 점은 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비슷한 점은 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얼굴과 손발을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특히 더 물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소변을 통해 중금속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이 가져오는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간판이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태풍은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태풍은 지구의 적도 지방의 열대의 공기를 빨아들여 북쪽의 극지방에 흩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태풍은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적도 지방과 남극 북극 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지요.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여 점점 북쪽으로 북극 지방으로 올라오죠. 태풍은 가뭄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 때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불지만 비도 많이 내립니다. 태풍은 가뭄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합니다. 태풍은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미세먼지나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해주죠. 왼쪽은 서울 잠실의 미세먼지가 낀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서울 목동에서 태풍이 지나간 후에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의 거센 바람으로 바다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섞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잘 순환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게 해줍니다. 태풍의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가 엄청나게 용솟음치고 그로 인해 바닷물 속에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닷속에 사는 플랑크톤인데요. 플랑크톤의 크기는 2mm 정도입니다. 플랑크톤은 고래나 새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섞여 순환하게 됩니다. 이때 바닷물에 공기도 공급되지만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순환하게 됨으로써 바다 생물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서로 섞이고 잘 이동해서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진 발생 건수가 50건, 10건대에서 50몇 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6년, 2018년에는 지진 발생 횟수가 100건이 넘어갑니다. 이 그래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지진 연도별 발생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란 무엇일까요?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지구 내부의 힘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오른쪽은 2016년 에콰도르 규모 7.8 강진이 일어났을 때 도로가 쩍쩍 갈라진 모습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지구의 지각이 움직입니다. 땅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인해서 지구 내부의 지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인해 땅이 위로 솟아오르거나 땅이 쭉 아래로 꺼지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등 지구 내부의 땅이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저는 바다 아래, 바다 밑이라는 뜻입니다. 해일은 폭풍이 올 때 해일이 일어나고요. 또는 해저 지진, 즉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해일이 일어납니다. 또 해저, 바다 밑에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풍, 해저 지진, 해저, 화산 폭발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다의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엄청나게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의 모습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쿠 지방에 해일이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지진에 따른 해저의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일, 지진 때문에 바다 밑에 땅의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해일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지진 해일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일본 도쿠 지방의 지진 해일의 모습입니다. 지진 해일을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발생한 해일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진 해일은 쓰나미.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죠? 정리해보면 바닷물이 육지로 덮치는 것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지진 해일을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덮치는 것은 해일, 지진 때문에 발생한 해일을 지진 해일이라고 하고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진 피해에 관한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 각종 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지진 때문에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포항 사진입니다. 지진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붕괴된 모습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사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화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지진 해일 때문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그러니까 지진의 세기는 지진의 강도라고 하는데요. 지진의 세기는 지진의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지진의 강도는 0부터 9까지 수치로 나타냅니다. 지진 규모 5일 경우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진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진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9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 지진은 지진의 강도 규모 5.8이었습니다. 실제 경주 지역 피해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지진 규모를 과학적으로 관측한 이후 가장 강한 지진이 1960년에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지진입니다.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졌죠.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진 강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벽돌 외벽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건물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서 벽돌이 와르르 쏟아지기도 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재해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조사할지 조사 주제를 정합니다. 가뭄, 태풍, 홍수 등등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할지 주제를 정합니다. 황사, 가뭄, 폭염, 홍수, 태풍, 폭설, 한파 이런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사할 내용을 정합니다. 자연재해의 정의, 가뭄이 발생하는 시기, 가뭄의 원인, 가뭄의 피해, 가뭄의 예방 방법, 가뭄의 안전수칙, 지진의 정의, 지진의 발생 시기, 지진의 원인, 지진의 피해, 지진의 예방 방법, 지진이 발생할 때 안전수칙 등 조사할 내용을 정합니다. 조사 방법 전하기, 인터넷 검색을 할 것인가, 기상청 누리집을 조사할 것인가, 백과사전에서 정보 찾기를 할 것인가, 조사 방법을 정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사진, 그림, 그래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모두모끼리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혼자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혼자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종류, 홍수, 정의, 홍수란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이 흘러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잠기는 자연재해이다. 발생 시기,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원인,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나 장기간 지속되는 비로 인해 발생한다. 피해 사례, 홍수의 피해 사례 2019년 10월 3일 부산 화명생태공원 사진, 홍수의 예방 방법과 안전수칙,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빗물을 모았다가 배출할 수 있는 빗물 펌프장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물에 잠겼을 때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사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 주제를 먼저 정하고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사할지 조사할 내용을 정하고요. 조사 방법 정하기,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실제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사 주제를 정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입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인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와 비슷한 점은 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 사람의 건강에 특히 폐에 해를 끼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배출되어 좋습니다. 태풍이 가져오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켜 열대의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북쪽이나 남쪽 끝으로 태풍은 북극으로 가니까 북쪽에 흩뿌려 놓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은 가뭄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태풍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섞여 순환되게 됩니다. 태풍이 불 때 바람이 거세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파도가 용솟음침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여기저기로 섞이고 이동함으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진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 각종 시설의 파손, 붕괴,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해일은 바다에서 폭풍, 바다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진, 바다 해저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다의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엄청나게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지진 해일은 바다 해저의 땅에서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해저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일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쓰나미는 지진 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관측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2017년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는데요. 규모 5.4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